안녕하세요. 역설TV의 역설입니다. 오늘 하루 힘드셨죠? 예, 저도 조금 힘들었네요. 그래도 뭐 정신 바짝 차리고 제 계획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뭘 준비를 하냐? 이제 덫을 놔야죠. 세력이 될 수는 없어도 그 세력들의 흉내는 좀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 코스피하고 뭐 코스닥 그 코스피 200까지 뭐 다 1% 이상 1.4, 1.6, 1.46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참 모양이 안 좋아요. 쭉그 점심 때까지 하락을 했다가 1시 한 반 넘어서 반등을 좀 주는 것 같더만 2시에 조금 이제 보합을 좀 이루다가 갑자기 장 막판에 확 빼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 삼성전자로 뺀 것 같아요. 오늘이 그 옵션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아마 옵션 장난질을 세력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2700을 깼어요. 2700은 지지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하락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세력들의 장난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920선 그리고 아직 900선까지는 잘 버텨내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더 조금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2700도 버텨줬었는데 그걸 확 깨버리네요. 장 막판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시아권은 다 비슷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1%대에서 하락을 했고 지금 독일이 좋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강보합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영국도 지금 약보합에서 변동이 조금 있네요. 이렇게 지금 시작을 했는데 봐야죠. 예. 그리고 빅스 지수가 다행히 22포인트에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빅스 지수가 좀 내려서 미국 주식이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미국채도 지금 조금 약세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약세로 시작해서 1% 그리고 단기 2년물이 2.6%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 주식이 기술적 반등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비트코인도 지금 반등을 주고 있어요. 미국 주식도 좀 반등을 줘서 내일 우리나라도 조금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이걸 세력이 역으로 또 이용을 해서 오전에 좋다가 또 오후에 또 뺄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해야 될 내일이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될 때기도 하면서 또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때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늘은 매도를 좀 하고 또 매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자산 증감액은 마이너스 1.15 그리고 실현 실수익금은 20만 원 정도 6.44% 매매일지를 보게 되면 제가 한 매도를 한 330만 원치 하고요. 매수를 한 380만 원치 했습니다. 매도한 거는 포스코 홀딩스 5주 매도를 해가지고요. 4%좀 안 되게 수익을 봤고요. 쌍용 CNE도 한 4%좀 안 되게 수익을 봐서 70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휴네시온 10%좀 안 되게 수익을 봐서 200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존 한 주 한 18%좀 넘게 매도를 해서 총에서 20만 원 수익을 받고 그리고 매수한 거는요. 현대차 EUB 12주,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4주, 효성 TNC 3주, 삼성전자 우 3주, SK 바이오 사이언스 3주, 에코프로비엠 2주. 에코프로비엠 빼고는 다 물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종목들인데 오늘만 기준으로 봤을 땐 다 물리고 에코프로 신규로 다시 들어간 게 2주인데 장중에 점심때 많이 빠지길래 그때 2주 정도 담궜는데 뭐 다행히 수익을 줬네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뭐 1.49%인데 저는 한 1.18 정도 상승을 해서 소소하게 그렇게 수익을 받고요. 에코프로비엠을 왜 들어갔느냐?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유상증자, 무상증자 호재가 떴지 않습니까? 6월 달쯤에 그러니까 앞으로 한 두 달 지나서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이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기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흔들릴 때 매수를 해 갈 생각입니다. 워낙 가격이 큰 주식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배당이 이번 달에 좀 들어오면 장중에 조정이 올 때 그때 매집을 할 생각이고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제가 좋았던 종목은 거진 없고요. 뭐 골프존 뭐 1.89%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가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6.5% 정도 빠져서
마이너스 20%가 넘었네요.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많이 빠지고 또 제가 비중이 큰 CS 윈드도 5%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아프리카 TV 3%, 그리고 클리오 3%, 한국 항공우주 3%, 이렇게 변동이 좀 많았는데요. 오늘 사고 팔고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위험 구간으로 제가 이제 설정을 했어요. 지금 뭐 여기저기 지금 뉴스도 뭐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기존에 있는 뉴스도 계속 재탕, 삼탕 하면서 지금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뭐 그동안 이제 2달 동안 이제 올라와가지고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잠깐의 조정인지 아니면 또 4월 내내 조정을 해서 떨어질 건지 더, 그리고서는 반등을 줄 건지, 여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대책을 이제 세웠는데, 바다로 치게 되면요, 밀물이 한참 2, 3월 달 왔다가 4월 달에 이제 썰물이 돼서 이제 물이 빠지고 있는 때지 않습니까? 바다로 치면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물이 빠지게 되면 저는 덫을 놓을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남해를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 교량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 이상한 이런 물체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제 죽방염이라고, 그러니까 대나무 죽자를 써가지고 뭐 물고기를 잡는, 어떻게 보면 큰 어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V자로 됐는데 여기 끝에 이제 동그랗게 해가지고 거기가 물고기들이 거기서 모여 있게 해가지고 이 물이 쭉 이렇게 빠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물고기들이 거기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물고기를 줍줍하는 그런 어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게 원형이 이렇게 돌로 먼저 이렇게 쌓았답니다. 바닷가에 민물 썰물이 이제 조수 간만에 차가 이제 큰 곳에다가 이렇게 돌을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빠졌을 때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물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물고기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나갈 때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못 나가고 이제 여기 있는 물고기들이 이제 줍줍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발달한 게 대나무로 이렇게 이제 만든 게 이제 죽방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 이런 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빠졌을 때 여기다 이렇게 나무라든지 이렇게 대나무를 갖다 이렇게 촘촘하게 이제 박아서 물고기들을 이쪽으로 이제 유인하는, 그래가지고 물만 빠지고 물고기들은 못 나가게 하는 이런 이제 설치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서 그 동그란 그 부분에 물고기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물이 빠지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어부가 들어가셔서 이제 채로 망으로 해가지고 물고기를 이제 줍줍하는 거죠.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주식도 이렇게 물고기가 될 거냐, 그런 어부가 될 거냐, 어떻게 보면 세력은 저는 그 어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를 이렇게 줍고 계시는 분이 저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죽방염이라고 하는 저곳에 잡힌 물고기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세력이 되기는 힘들죠. 각자의 그런 이해 관계라든지 돈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슈퍼게임 분들은 충분히 세력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은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목표를 가지고서 세력의 흉내를 한번 내보자. 흉내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저는 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살이 특히 심한, 이게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그런 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물이 빠졌을 때 저것을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뭐 돌이 됐든 뭐 나무가 됐든 대나무가 됐든 자기의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떤 특정한 그 물길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다가 저런 것을 설치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빠졌을 때 이제 물고기를 이제 줍줍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주식도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한 번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쭉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꾸역꾸역 어렵게 올라갔다가 내릴 때는 이게 급하게 내려옵니다. 그런 생리가. 급하게 내려갈 때 지금 코스피 차트잖아요. 이렇게 음봉을 그릴 때 쭉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 개파락을 1월 13일 날도 이때부터 한 보름간 하락을 하면서 이제 고점을 찍고서 개파락을 이제 다음 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을 해요. 잠깐 뭐 기술적 반등을 줬다가 그리고 계속 또 하락을 하다가 이 음봉의 그 간격이 클 때가 있어요. 변동이 심할 때.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2110에서요 2710까지 거진 1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100포인트가 1월 27일.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준비는 해야죠. 이럴 때가 물이 쫙 빠졌을 때입니다. 이럴 때 덫을 놔야 됩니다. 이럴 때 주식을 사셔야 돼요. 공포스러울 때. 이럴 때 사는 게 사실 그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이럴 때, 또 이럴 때.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600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2700을 깼기 때문에 뭐 또 기술적 반등이 있어서 여기서 또 반등을 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뉴스 이렇게 봐서는 없어요. 지금 아쉽게도 주요 뉴스 보면 뭐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 급락, 미 연준이 들어오고 중상하이가 밟았다, 파랗게 질린, 뭐 공포 2700선 무너져, 뭐 코스피 2700선 붕괴, 삼성전자 신저가 이틀 연속 하락, 920선서 마무리,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가 먼저인지 주식이 반응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 계속 재탕 삼탕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분들은 버티다가 아까처럼 이제 그런 급락하는 날, 이렇게 급락하는 날 여기 털려요. 매도하고 나가세요. 여기 처음에 하락할 때는 오르다가 이렇게 좀 반등 주다가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이 기대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게 못 나와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급하게 하락을 할 때, 급락하거나 이제 그럴 때, 그럼 여기서 결국에는 못 버티죠. 이렇게 한 3일 한번 지나가게 되면 그때가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28일까지죠. 이때도 양봉으로 끝났지만은 장중에는 또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아마 2600을 깨졌을 때. 그때도 아마 뉴스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이었었거든요. 위험하다. 그런 얘기들 막 나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24일 이때가 막상 그때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포가 이제 뉴스가 이제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을 하시면서 현금화 할 수 있으면 좀 현금화를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뭘 사야 되느냐? 좋은 주식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보게 되면 그냥 이럴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많이 하락했던,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거든요.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이제 줍줍하면서, 물론 뭐 지금 또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신저가를 이제 찍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내려갈지 뭐 계속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요. 어디서 멈추는 그런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그동안 2차전지 좋았잖아요. 근데 다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우리 카카오, 네이버 이런 플랫폼 기업들도 지금 급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짧은 기간 급락을 할 때 조금씩 사 모아가는 거죠. 물론 이걸 깨고 더 내려간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데 2600을 깨고 더 내려간다고 하면 그 다음 그 지지선을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는 아직은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지대가 2600을 깨지면 이제 없어요. 2400까지도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그 올랐던 거에 대한 조정이길 바랍니다. 1월달에 큰 하락이 또 4월달에 있다고 하면 2400까지도 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재수없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기후로 끝났으면 싶고요, 그거는요. 그래 다행히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900선까지는 어느 정도 지지대가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되고요. 제가 항상 이제 지켜보는 RSI 지표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제가 아까도 그 말씀드린 물고기가 될지 세력이 될지 어떻게 보면 선택 같습니다. 이런 시설을 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온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제 다른 영상에 그 돈을 많이 잃으신 분들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하락장에도 그래도 뭐 조금은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가면서 제 주식 계좌를 이런 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번 그 다시 오는 하락장에 대응 잘 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의 바다에서 물고기가 되지 마시고 어부가 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역설이었습니다.